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디메이트 소연쌤, 기성쌤입니다. 운동이 약이다. 운동 좀 합시다. 못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회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절의 가동성, 특히 여자분들의 발목, 골반, 고관절, 흉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관절이 잘 움직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하고 그 다음에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코어 운동은 우선 해야 될 게 있어요.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배워야 되는 호흡법은 횡격막에서 골반 기저근까지 코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단단하게 조여줄 수 있는 호흡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제일 먼저 연습할 거는 복식호흡.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거는 복식호흡을 먼저 연습하셔서 횡격막이 위아래로 잘 움직이고, 그리고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복식호흡 한번 해볼게요. 코로 마시면서 배가 부풀어지게. 그래서 이 배가 부풀어지는데, 소연쌤은 전체적으로 배도 올라오고 옆에 늑골 사이에 있는 몸통 전체가 이 복강이 전체 늘어나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호흡법이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뱉고. 일반적인 경우는 잘 못해요. 이렇게 잘 못하고 나오면 배가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막 들려요. 허리 한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허리는 내려주고 코로 마시면서 복강의 압력이 이렇게 넓어지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다시 호흡을 뱉으면서 복행근이 수축되면서 단단해지게. 그래서 일단 복식 호흡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싱 호흡법이라는 걸 할 건데,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코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호흡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장난으로 배를 이렇게 탁 건들려고 하면 우리 순간적으로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때 배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싱 호흡법은 이 복강 안에 압력도 높아지고 외부에 있는 근육의 수축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훈련하냐면, 손을 앞으로 해보세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네. 어디 힘 들어가요? 배요. 배에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몸이 이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배에 힘 주면서 밀어보세요. 배를 넣지 말고 내밀면서 호흡을 참아보세요.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누워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손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밀어도 절로 넘어가지지 않게 배에 힘 주고 버텨보세요. 힘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봤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때, 이렇게 힘을 쓸 때 몸통이 안 움직이려고 힘을 주잖아요. 그때 하는 호흡이 우리가 앞으로 코어 운동할 때 하는 호흡이에요. 호흡법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동작으로 코어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힙브리즈 동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서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코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고 간단한 동작이지만 되게 좋은 동작이죠. 힙브리지 자세 할 때 무릎 간격은 골반 정도 간격, 그 다음에 발이랑 맞춰서, 여기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면 여기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면 돼요. 손 발 좀만 밀어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엉덩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렇게 들었을 때 무릎하고 발목이 수직이 돼야 돼요. 네. 이 상태가 엉덩이에 힘이 가장 많이 가는 상태고요. 이 발이 앞으로 가보세요. 많이. 이때가 어디 힘이 많이 가요? 햄스트링이요. 햄스트링 힘이 많이 가요. 여기서 조금 더 와보세요. 네. 어디에 힘이 많이 가요? 앞쪽 허벅지. 네, 허벅지 앞쪽에 힘이 많이 가요. 기본적으로 무릎, 발목이 수직인 상태가 엉덩이에 힘이 제일 많이 갑니다. 자,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상태의 각도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도 호흡을 하게 해야 돼요. 호흡을 흡 해보세요. 됐죠? 그리고 엉덩이에 힘 주면서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힙브리지, 코어를 사용하는 힙브리지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이게 이제 코어를 잘 쓰고 있는 거죠. 누가 눌러도 오히려 당겨도 밀어도 안 넘어지게끔 할 수 있는 역할, 바로 코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인위적으로 얘를 막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팔로 여기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과신전되기 쉬우니까. 그쵸. 이렇게 하시면 뭐 이것도 운동이 되겠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그닥 좋진 않다. 그리고 코어를 이렇게 갈비뼈를 확 제끼고 허리를 제낀 상태에서 코어를 쓰기가 사실 어렵죠.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요. 힘 안 들어가죠. 네. 누가 공을 딱 던진다 생각해봐요. 그럼 되게 아플 것 같은 느낌. 됐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는 브릿지를 코어 운동의 첫 번째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코어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작들로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무릎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요? 네. 데드버그 동작인데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왜냐면 데드버그를 잘하면 나중에 그 레그레이지 동작 있잖아요. 아랫배. 허리 아프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무릎을 약간만 벌려주세요. 됐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허리가 뜨지 않게 허리를 아래로 내리고, 그렇지. 그리고 배를 넣지 말고 아까처럼 누가 공을 던진다? 그치. 이 상태. 지금 이제 코어를 때 있죠. 근데 어려워요. 코어가 이게 연습하기 전까지 되게 어려워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천천히 내려서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오케이, 스톱. 이때 배 힘 들어가죠?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이런 느낌이에요, 코어는 항상. 배 힘, 한쪽 다리 내리면서 발 뒤꿈치 올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까는 다리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손이 있잖아요. 손을 아예 만세해보세요.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스톱. 지금 허리가 어떻게 살짝 뜰 것 같잖아요. 닫아주세요. 팔을 드는 거랑 안 드는 거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팔을 올려서 가슴이 더 열리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코어가 더 불안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 다리 내려주세요. 훨씬 힘든데요. 훨씬 힘들죠. 그리고 제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짠 프로그램들은 이 진도별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동작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 오케이. 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한 다리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리로. 오케이. 이거를 하시면서 저는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뜨는데 괜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거를 동작만 따라해서 그래요. 코어의 기능, 척추, 골반이 안정성이 있게끔 팔다리가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사람들은 코어를 복부 운동 대신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어는 이 상태에서 무거운 동작들, 힘든 동작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초 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이렇게 있어도 뭔가 허리, 복부 이쪽에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이 자세만으로. 그러니까 코어의 기능이 그거니까 지금 이 자체만 해도 사실 운동인 거예요. 운동을 굳이 막 동작을 어렵게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있는 자체가 사실은 코어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제 네발기기 자세로 만드는 동작이거든요. 자, 네발기기 자세로 변신. 네발기기 자세, 이걸 테이블 포즈라고 보통 하는데 골반 밑에는 무릎이 오게, 그 다음에 어깨 밑에는 손목이 오게.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모양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테이블 포즈죠. 이 상태에서도 허리를, 곡선을 여기 살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허리가 과신전돼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안 되고 요것도 엉덩이에 힘주면서 그치, 척추 중립 상태를 만들어주고. 요거 걷어도 돼요? 네. 걷을게요. 네, 컷해준 걷을게요. 근데 이제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턱이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보통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흉추가 안으로 들어가서 플랫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테이블 포즈일 때는 약간 얘를 뒤로 밀어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뼈를 누가 잠깐만요. 이거 잡아당길게요. 옷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턱도 뒤로 이것 좀 잡아당길게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랑 등이 약간 뒤로 가게. 그 다음에 허리 커브를 만들어서 골반에서 척추 라인이 이렇게 일정해지게. 이게 기본 테이블 포즈. 이 상태에서 이쪽 다리 들어보세요. 한 다리. 기울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골반이 정렬. 다리는 들어지고. 그리고 발끝을 당겨보세요. 그래서 허벅지 뒤랑 엉덩이 근육에 다 힘이 들어가게.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서 코어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코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자세에서 난이도만 높여주는 거예요. 팔만 천천히 들어볼게요. 그리고 엄지가 가급적이면 하늘을 보게. 천천히 내려주고. 그대로 있어요? 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밀었을 때
잘 기울어지면 사실은 코어가 일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바로 소연쌤, 네. 플랭크 한번 보여주세요. 완벽한 자세로. 네, 내가 그거 김소연이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랭크 보통 많이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어깨가 밀리거나 힙이 올라가거나 꺼진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깨를 쭉 뽑고 복부를 힘을 꽉 줘서 평평한 자세, 이 상태로 유지합니다. 오케이, 맞아요. 되게 중요하죠. 자, 머리를 한 번 더 돌릴게요. 네. 자, 뒤로 당겨야 돼요, 머리를. 누가 머리 끄댕이를 잡고 등도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 발목 밑에 발끝 이렇게 해서 발끝, 발 뒤꿈치가 수직, 어깨랑 팔꿈치가 수직, 이 상태에서 엉덩이 빡. 힙. 그 다음에 누가 배를 공을 던진다 생각하고 하게. 자, 저 지금 근데 계속 내려주세요. 네. 저는 시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은 수연쌤만 열심히 하시는 거죠. 플랭크 사실은 어떤 분이 막 1분씩 자기는 5분씩 한대요. 그 1분씩 5분씩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로 그냥 오래 버티는 건 솔직히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의미 없는 거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1분 버틴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다른 걸로 높일 것 같아요. 여기 발 있는 데다가 이제 공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한 팔씩 바꿔가면서 한다거나 뭔가의 동작을 난이도를 높이는 거지 시간을 높이는 거는 사실 지구력을 향상시키거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보다는 동작의 난이도를 높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랭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플랭크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플랭크도 마찬가지 어깨랑 팔꿈치는 같은 선상에 있게끔 해주시고요. 발은 완전히 포개도 되고 이 닿는 면이 넓게 할수록 난이도가 낮아지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넓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서 버티시는 거죠. 버틸 때 사용되는 근육은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옆구리 근육, 허벅지 쪽에 측면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코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머리랑 척추가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보통 앉아서 일을 해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할 때. 그러다 보면 이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한쪽은 느슨해지거나 한쪽은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분들은 이제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측면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이드 맞아요. 플랭크는 측면에 있는 코어 쪽을 강화시켜주는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고 한 가지 이제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사이드 플랭크 하시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이드 플랭크 하는데 어깨가 계속 아프다. 그럼 자세를 수정해보고 자세를 수정했는데도 계속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사이드 플랭크가 아닌 다른 동작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어 운동을 다 배워봤어요. 기본적인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데드버그, 버드독, 그다음에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우리 몸의 전면, 측면, 후면 뭐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해줬을 때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지난번에 관절 가동성 운동했고 오늘 코어 운동했고 다음번에는 제일 약해지기 쉬운 이 등 쪽 근육들, 거북목, 구분 등 펴는 운동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뭐 데드리프트, 뭐 스쿼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할 거니까 요거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 따라하기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초. 자, 준비. 그만. 30초. 그만. 자, 준비. 끝.